속보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를 겪었다며 한국 정부의 땅을 팔아야 했다. 외신은 한국이 공격을 시작했고 한국 땅이 2배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긴급 속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의 채무제조정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9일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대통령궁 인근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IMF 반대, IMF와의 합의 반대 등을 외치며 행진했다.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 시민, 학생단체 등이 시위에 동참했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 말 IMF와 445달러 규모의 채무제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직전 중도 우파 정권 때인 2018년 이루어진 57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합의를 재협상해 이미 제공된 차관에 대해 상환 조건 등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오랜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지만 아르헨티나 내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시위에 참여한 좌파 노동자 전선 소속 미리암 브레그만 하원 의원은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며 1983년 이후 IMF와의 모든 합의는 구조조정과 초인플레이션, 엄청난 사회위기로 이어졌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몇 차례 경제위기 속에서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으나 좀처럼 경제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IMF와의 합의에 따른 긴축 정책으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면서 반-IMF 정서도 퍼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합의가 사회 지출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 성장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려와 반감은 여전한 모습이다. 시위를 주도한 노동자단체 대표인 셀레스테 피에로는 AP통신에 지금 국민 40%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 추가 구조조정은 더 많은 가정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와의 합의는 우리가 오랜 시간 겪고 있는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적인 해법은 IMF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IMF는 다음 상환기일인 3월 22일 전에 합의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아르헨티나 의회와 IMF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IMF 총재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작업들이 남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아르헨티나 IMF와 54조 원 부채 상환 협상 최종 타결.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국제통화기금이 445억 달러 규모 부채 상환과 관련한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이뤘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3일 성명에서 집중 협상 결과 정부가 IMF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아르헨티나 당국과 30개월 확대 금융에 대한 실무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확대 금융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를 겪는 국가에 대한 IMF의 중장기 자금 지원 제도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1월 IMF와의 협상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이후 세부 사항을 놓고 실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합의안은 아르헨티나 의회와 IMF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경제 위기가 오래 이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전 중도 우파 정부 때인 2018년 IMF로부터 57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기로 했다. IMF 역사상 최대 규모 구제 금융 지원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중도좌파 대통령은 IMF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하고 이미 받은 445억 달러에 대해서 상환 조건 등의 변경을 추진했다. 2018년 합의대로라면 당장 올해와 내년 각각 190억 달러와 200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과도한 긴축을 수반하거나 경제 성장을 가로막지 않은 수준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4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IMF의 부채 상환을 시작하며 2034년 상환을 완료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날 IMF는 아르헨티나의 거실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고질적인 어려움들에 대처하기 위해 양측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3. 혼돈의 아르헨티나 경제 본업보다 P2E가 낫다? 빠른 물가 상승과 해외 자본 통제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투-원 P2E 붐이 일고 있다. 2022년 3월 23일 블룸버그는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생계를 위해 P2E 게임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업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국가의 외화 자본 통제 정책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아르헨티나 물가는 매년 50% 넘게 오르고 있다. 임금 상승률은 4년 내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현지 법정 화폐는 가치를 잃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법정 화폐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외화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대안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다.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P2E 게임 인기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남미 최대 전 세계 5위 P2E 게임 시장이 됐다. 전 세계 가장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최대 메타버스 디센트럴 게임스에 올 들어 9,400명이 넘는 아르헨티나 이용자가 방문했다. 지난해 방문자 수는 몇백 명에 불과했다. 아르헨티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실험 중인 브라질도 전 세계 7위 P2E 시장이 됐다. 브라질은 지난 한 해 인플레이션이 2배로 증가하며 연 10%를 웃돌았다. 대표적인 P2E 게임 엑시인 피티니 이용자가 가장 많은 중남미 국가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다. 샌드박스 모기업인 애니모카 브랜드의 설립자 야합시우는 남미는 전 세계 P2E 시장의 25%를 점하고 있다면서 남미 시장이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센트럴 게임스,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등 P2E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우선 고가의 NFT를 보유해야 한다. 디센트럴 게임스 같은 경우에는 약 $5,200 상당의 NFT가 있어야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계정을 개설할 여력이 안 되는 남미 이용자들은 보통 미국이나 독일 이용자 계정을 대여해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P2E 게임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